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명확하다. 당신은 오직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다. 가난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면 절대 부를 끌어당길 수 없다. 부유한 모습에 자신을 보라. 그토록 욕망하던 가치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쯤에서 차분히 앉아 마음을 떠나보내고 상상이라는 우리의 지적 능력에 일을 시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넘버원 북튜버 시니컬 오렌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편을 아직 못 보셨다면 이전 영상 꼭 봐주시고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꼭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무지의 길이다. 이 길은 필연적으로 걱정과 의심, 두려움, 불안감, 우울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질병과 붕괴를 일으킨다. 무지는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지식은 언제 어디에든 존재한다. 우리는 무지한 채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 불행히도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껏 논의해온 주제들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마음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긍정적인 주파수 안에 머물거나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는 패러다임에 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알아내야만 한다. 이제는 이 주제들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자조에 대한 책은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베스트셀러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 혹은 대응하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생각이 사람들로부터 우리 마음으로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옳을 수도 있지만 곱씹을 필요는 없다.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보다는 올곧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고 또 진실이기도 하다. 의식적 차원에서 시작된 무지와 의심, 걱정은 잠재의식적인 차원에서 두려움으로 변한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몸의 안팎으로 표현되고 불안이라는 진동을 만들어낸다. 불안은 보통 억눌리고 그 억압은 우울증으로 변한다. 우울은 질병으로 변하고 질병은 붕괴로 이어진다. 무지의 정반대는 알미다. 알은 긍정적인 길이다. 알은 이곳에 존재하며 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하지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도서관은 지식으로 가득하지만 지식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도서관 사서들은 현실과 다르게 모두 백만장자여야 할 것이다. 지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지적 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50년간 나는 프록터 갤러거 인스티튜드와 함께 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마음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야 한다.
의심과 걱정의 반대편, 긍정적인 주파수에는 이해가 있다. 우리는 우리 존재의 법칙을 이해하고 싶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싶다. 또, 우리의 의식 속에 형체도 없이 흐르는 힘이 있음을 이해하고 싶다. 그 힘에 형체를 부여하고 싶다. 이해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다. 마음과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야 한다. 나와 우리 회사가 마련한 책과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하면 아마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스스로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이미지를 내면화할 때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이름의 감정을 발전시킨다. 신념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신기한 일이다. 신념과 두려움 모두 눈으로 볼 수 없는 뭔가를 믿는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신념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능력이다. 또한 신념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상을 통해 의식적인 마음 안에서 보는 것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 상상 속에서 본 것을 가져와 내면화하고 이를 주관적 마음으로 바꿔놓는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주관적 마음은 곧 형체를 이루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것이다. 믿음은 몸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알매서 이해로, 이해에서 신념으로 나아간다. 신념은 신체적인 차원에서 웰빙으로 표현되며 웰빙은 불안과 정반대에 있다. 표현의 가속도가 붙는다. 마음이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이는 창조로 이어진다. 반면 신념의 정반대는 붕괴로 이어진다. 우리의 습관은 이 두 방향 중 한쪽으로 우리를 이끈다. 부정적인 면을 강화하거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습관이란 잠재의식 속에 고정된 생각이다. 한 패러다임이 말하기를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 다른 패러다임이 말하기를 공부하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돌아보며 좋은 습관을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부의 주제를 올바르게 골라야 한다. 어렸을 때 나는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다.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았다. 학교에 다닐 때나 학교를 그만둘 때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얼 나이팅게일의 오디오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똑같은 녹음을 반복해서 들으며 나는 공부라는 긍정적인 습관을 들였다. 그 습관은 내 패러다임을 바꿨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꿨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주제를 계속 공부한다면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즉흥적인 만족과 즉흥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과정은 즉흥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다. 모든 상황은 가능하다. 그러나 드문 일이다. 공부라는 이 긍정적인 습관을 개발하는 일은 때론 우리의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한 책을 읽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책을 정하고 그 책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나는 얼 나이팅게일이 녹음한 모든 오디오 강연을 자주 들었다. 그것이 내 습관이었고 이 습관이 내 삶을 바꿔놓았다. 한때는 수천 달러를 버는 것도 힘겨웠지만 지금은
수백만 달러를 번다. 한때는 일자리를 찾느라 고생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한다. 올바른 주제를 공부하는 습관은 패러다임을 바꿔놓는다. 나는 인생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유능한 시민이 되는 모습을 봤다. 패러다임이 바뀔 때 인생도 바뀐다. 인생의 성과는 패러다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반응을 이끌어낸다. 행동과 반응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리의 조건과 상황, 환경이 바뀐다. 당신은 해낼 수 있다. 방법을 모를 뿐. 이 지식의 갈림길에 머물며 인생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기본적인 단계에서 시작해보자.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한다. 엄마, 아빠, 나 이걸 원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원해요. 우리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을 원한다. 그러면 부모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단다. 또는 어떻게 그걸 얻을 거니? 라고 대답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이는 없다. 나이가 들었을 때도 원하는 모든 것을 패러다임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음을 완전히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그저 우리가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된다. 마음속에서 뭔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싶을 것이다. 이때는 상상을 통해 의식의 수준을 훨씬 더 높은 주파수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제 우리는 겨우 몇 분 동안 높은 주파수에 머물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곳까지 올라갔다면 잠시 머물러 보자. 개념을 어루만지고 가지고 놀다가 마음속에서 굴려보고 다른 색깔로도 칠해보자. 스스로를 그 안에 집어넣어보고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되뇌자. 나는 할 수 있어. 방법을 몰라. 하지만 할 수 있어. 가난의 이미지를 버려라. 부를 얻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얻을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필 골드파인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있었다. 골드파인은 에드 모리세이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밥 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란 책 봤어요? 그럼요. 저 그 작가랑 알아요. 에이, 모르잖아요. 그 작가랑 안다니까요. 이 책은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자 모리세이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알았어요. 제가 전화해 볼게요. 그러고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밥, 여기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골드파인이 전화를 넘겨받아 말했다. 세상에, 선생님과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싶군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라스베거스에 있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예요. 찾아가 뵈어도 될까요? 그럼요. 원하시는 대로요. 골드파인이 나를 보러 왔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요? 수백만 달러의 돈이요. 지금은 얼마나 벌고 있나요? 몇만 달러 정도요. 나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영화 제작자예요. 그 외에 또 원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오스카상을 타고 싶어요. 에미상도 타고 싶고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줄게요. 하지만 제가 말해주는 대로 해야 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대략 22년인가 23년 전 이야기다. 지금까지 단 26명이 오스카상과 에미상, 토니상을 동시에 탔다. 2019년 골드파인이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오늘 뮤지컬 투시 개막 공연에 가는데요. 뉴욕에 오시겠어요? 좋아요. 나는 뉴욕으로 날아가 골드파인을 만났다. 그는 뮤지컬 투시로 토니상을 탔다. 그리고 오스카상과 에미상, 토니상을 동시에 수상한 27번째 인물이 되었다. 한편 그는 수영대회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과 함께 수영한다. 제작자들이 보통 1년에 2편의 영화를 찍는다면 요즘 골드파인은 20편 이상의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내가 말해준 대로 정확히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 말하길 바라요. 하루는 골드파인이 오스카상을 쥐고 있는 사진을 내게 보내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스카상을 하나 더 탈 거예요. 제대로 된 사진이 아닌데요. 한 손에 오스카상을 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다른 손에 오스카상을 들고 또 사진을 찍으세요. 그런 다음 누군가에게 포토샵으로 두 사진을 하나로 합성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몇 시간 후 골드파인이 양손에 오스카상을 들고 있는 사진을 다시 받았다. 이제 그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한 번은 4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벌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말해준 그대로 행동한다. 나는 그에게 몇 시에 밥을 먹으라든지 몇 시에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이런 말을 해줬다.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볼 때 상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상상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글로 쓰세요. 다른 사람 말고 제게만 그 상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웃을 테고 당신은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원대한 목표를 품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뉴스나 고생담을 떠들어대려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골드파인은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다. 내 동업자 샌디 갤러거는 또 다른 본보기다. 저 멀리 요원한 곳에 있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라.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무엇도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있다. 관건은 조화를 이루느냐다. 대상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끌어당길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명확하다. 당신은 오직 당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다. 가난의 이미지를 품고 있다면 절대로 부를 끌어당길 수 없다. 부유한 모습에 자신을 보라. 그토록 욕망하던 가치와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봐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쯤에서 차분히 앉아 마음을 떠나보내고 상상이라는 우리의 지적 능력에 일을 시켜야 한다. 골드파인은 상상이야말로 세상에 알려진 가장 신기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말한다. 그가 옳다. 상상은 우리를 다른 시간대와 다른 장소, 우주 공간과 더 높은 주파수로 데려다주는 정신적인 도구다. 상상은 당신을 어디에든 데려다준다. 상상은 비웃음의 대상이 아닌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8가지 원칙.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8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 책을 마치려고 한다. 내 세미나에서 공유하는 내용과 같다. 첫 번째,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키워라.
이 원칙은 인생의 어느 측면에서든 더 큰 가치로 나아가는 훌륭한 시작점이 된다. 빛이 있으라. 어둠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보는 일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빛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보는 일은 훨씬 더 끔찍하다. 빛이 있으라. 더 높은 의식적 인식이 있으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때 삶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여기 있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결핍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영적인 DNA는 완벽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진심 속에 보편적인 지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고 따라서 우리 안에는 완벽함이 있다. 그 완벽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자 한다. 완벽함은 표현과 확장, 더 큰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 그 표현은 결핍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의식 속에 등장한다. 나는 이걸 원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 비상한 노력을 할 것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일도 할 것이다. 지칠 때 달리고 피곤할 때 공부할 것이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즉, 내가 더 큰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너를 통해 움직이리라 라고 말하는 신 또는 영혼의 방식이다. 결핍은 획득이 아니다. 획득은 결핍의 부수적인 이익이다. 결핍은 성장이다. 세 번째, 결단을 내려라.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얻은 것과 조화를 이룬다. 아직 얻지 못했다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쫓으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패러다임은 바뀌고 싶어 하지 않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기 시작했을 때 패러다임은 지옥 같은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아마도 몹시 불편해지고 우리 안의 모든 소리가 그만두라고 외칠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꽤 높다.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대한 목표를 쫓고 대부분 사람은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지 않는다. 넷 킹 콜은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런 척 해봐. 우울할 때 행복한 척 해봐. 이 노래의 가사를 구해서 읽어보고 공부하고 외워보자. 네 번째, 추구하는 목표에 온전히 헌신하라. 헌신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게 해준다. 동기부여 작가이자 강사인 켄 블랜차드는 우리가 뭔가에 흥미가 있을 땐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일을 하지만 헌신적일 땐 무슨 일이든 개의치 않고 해낸다고 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는 헌신적인 태도로 결정해야 한다. 그 일은 되돌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야 하며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법칙을 이해하면 헌신은 훨씬 쉬워지고 즐거운 여정이 된다. 5번째, 책임 조력자를 두어라. 얼 나이팅게일은 책임감을 성공의 보험 증권이라고 부른다. 만일 책임 조력자가 있다면 이는 계속 견디고 나아갈 것이라는 보험 증권을 준비한 셈이다. 누군가가
내 책임 조력자이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존경한다면 그 역시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길 바랄 것이다. 만일 그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계속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불쑥 떠오르다가도 즉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책임 조력자는 우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일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그만두라고 종용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따라서 책임 조력자는 매우 소중하다. 샌디 갤러거는 내 책임 조력자다. 내 아들 브라이언과 동료 패기 맥쿨 역시 그런 관계다. 이들은 단지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를 돕는다. 책임 조력자는 천금 같은 가치를 가진다. 책임 조력자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후에 책임을 지자. 6번째,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집중은 에너지를 더하고 진폭을 넓히며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이끌고 향상시킨다. 감정은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나쁜 진동에 있는 것이며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진동에 있는 것이다. 쇼핑몰에 갔는데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 눈길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또 집중한다. 에너지를 자신의 의식으로 끌어와 마치 레이저처럼 우리를 겨냥한다. 그의 생각은 우리의 뇌에 부딪혀 진동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느끼고 그를 느낀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집중은 진동의 폭을 넓힌다. 진동은 에너지를 앗아가고 투사를 서두른다. 그러면서 에너지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부여한다. 집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집중은 의지의 행위다. 의지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초가 꽂힌 촛대를 가장 좋아하는 의자 반대편에 놓아보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촛불을 켜고 잠시 앉아서 불꽃을 응시하라. 불꽃과 하나가 될 때까지 불꽃을 계속 응시하라. 마음이 산만해진다면 당연히 산만해지겠지만 그 마음을 다시 불꽃으로 끌어오자. 매번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다시 데려와야 한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다시 데려오면 된다. 가장 좋아하는 의자 앞쪽에 있는 벽에 동그란 점을 붙이고 그 점을 응시하자. 마음이 산만해지면 다시 그 점으로 끌고 오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 의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의지는 우리가 마음속 화면에 한 가지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능력이다. 랠프 월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에너지를 준 대상이다. 집중한 상태일 때 우리는 원하는 대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7번째, 스스로를 서로를 규율하라. 이 책을 60일간 매일 아침 30분씩 읽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협력자를 끌어들이자. 친구를 한 명 찾아 그가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권 사서 안겨주어라. 책에 짧은 메모를 남겨 건네주면 더욱 좋아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라. 매일 아침 30분씩 이 책을 너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 나도 네가 책임을 느끼게 할게. 30분 동안 읽은 다음에는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토론도 하자. 이 행동에 전념한다면 이 책에서 읽은 모든 효과를 누릴 것이다. 누구라도 그 효과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효과를 누릴 것이다. 8번째,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라. 비전이어링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상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전이어링은 마음에 질서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끌어당긴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사방에서 제멋대로 펄떡거린다. 비전이어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마음속 화면으로 가져와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그 사람은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질서를 세운다. 트로워드는 바로 이런 질서가 천국에서 으뜸가는 법칙이라고 했다. 질서는 시각화할 수 있는 천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질서는 경이로운 존재다. 당신은 질서에 매우 능숙해질 것이고 당연히 소득과 건강과 인간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생각들을 실천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확고하게 약속하고 책임 조력자를 뽑고 곧바로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자. 당장 지금 시작하자. 이 글을 읽는 순간 일을 저지르자. 하루에 30분을 할애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까지 딱 30분만 할애해왔다면 또 다른 30분을 추가해보자.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 다시 해보자. 이 요법을 60일 또는 90일 동안 계속 실천해보자. 얼 나이팅게일은 90일 동안 뭔가를 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나이팅게일의 생각에 동의한다.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그 일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공부하라. 공부에서 얻은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지금껏 희망하던 바를 훨씬 넘어서는 보상일 것이다. 지금까지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이었습니다. 주옥 같은 부분만 뽑아서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고인이 된 밥 프록터이지만 제 가슴 속에는 영원히 남아있을 거고 저 역시도 밥 프록터와 같이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제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부의 확신 꼭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행복하고 멋진 밤 되세요.